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어제부터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마트에서 초록색 페트병 소주와 사이다를 볼 수 없게 됐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서울 한복판에는 5m 높이의 담배꽁초 트리가 등장하기도 했죠. 이처럼 환경을 생각하자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는데 개개인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겠죠. 휴일이었던 어제 하루 동안 몇 개의 일회용품을 사용하셨습니까? 12월 26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새해부터 서울시의 기존 버스 요금의 절반인 녹색 순환 버스가 운영됩니다. 청년 수당 확대 등 청년 지원 정책도 늘어납니다. 재개발 직권 해제 무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 성북구가 신축 허가를 해줘 재개발을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 동북부 자치구와 의정부시가 경제성 문제로 재검토되고 있는 KTX 연장 사업에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서대문구가 내년 예산으로 6,06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보다 11% 늘어났는데 환경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새해부터 서울 도심 내부를 순환하는 녹색 순환버스가 운영됩니다.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도 확대됩니다. 이 밖에 새해 서울에 달라지는 점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먼저 1월부터 녹색교통지역 내 친환경 교통 대책으로 녹색 순환버스 4개 노선이 운영됩니다. 도심 외부와 서울의 광역버스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노선과 경복궁과 인사동, 명동 등 관광 수요가 밀집된 도심을 운행하는 도심 내부 순환, 그리고 남산 순환과 연계를 목적으로 하는 총 4개 노선입니다. 이용요금은 현행 시내버스 요금의 절반인 600원입니다. 청년들을 위한 복지 정책도 확대됩니다. 먼저 매달 50만 원씩 지급되는 청년 수당이 확대되는데 그동안은 심사를 통해 선발된 7천 명에게만 지급됐다면 2020년부터는 3만 명으로 늘어나고 자격 요건이 되면 모두 지원받게 됩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임대료도 인하됩니다.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절반 이하인 공급 물량이 확대되는데 기존 20%에서 40에서 70%로 늘어납니다. 하반기에는 가구 소득에 따라 청년 1인 무주택 가구 5천 명이 월 20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고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저리 융자 기준이 소득 9,700만 원 이하, 결혼 7년 이내 부부로 확대됩니다. 이 밖에도 제로페이와 연계된 모바일 지역화폐 서울사랑 상품권이 순차적으로 발행되고 하반기에는 청계광장과 고산자교 양방향에 청계철로 순환형 자전거 전용 도로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재개발이 무산됐던 성북구 내 정비구역들이 직권 해제 무효 소송에서 승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개발이 다시 추진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이 신축 허가 등을 통해 재개발을 막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직권해제 무효 소송이 진행 중인 성북 3구역. 성북구청이 재개발 사업의 재추진을 막기 위해 의도적인 편파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직권 해제 고시 후 2달간의 이의제기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신축 건물 허가를 내줬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노후불량 주택률이 60% 이상 돼야 되는데 그게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다시는 재개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이제 그거를 아마 노리고서 그 잠깐 사이에 그 막 건축 허가를 막 내주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희로서는. 얼마 전 1심 재판에서 승소한 장이 15구역에서도 똑같은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또 다른 정비사업인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승인했다는 겁니다. 소송 중에 있으면은 허가를 신축 허가나 이런 가로주택 허가 이것은 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소송이 다 끝난 뒤에는 하면 돼요. 여기 11구역 같은 경우는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를 했으니까 가로주택 해도 관계가 없죠. 근데 15구역은 소송 중에 있잖아요. 패소를 염두에 둔 의도적인 행정이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 구청에선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원에서 소송 지역에 대해 집행정지 명령을 내리기 전에 허가를 한 것이고 직권 해제가 되자 행위 제한이 풀렸다고 판단해 진행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장이 15구역의 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 측은 최근 승소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사업이 중단된다면 또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동의했던 사람들은 그야말로 피해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로주택 사업은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장이 15구역 안에선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싹튼 상황. 현재 서울시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장이 15구역의 재개발 재추진 여부를 두고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노원구 등 서울 동북부와 경기도 의정부시 정치권이 KTX 의정부 연장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자칫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노원구와 동대문구, 경기도 의정부시 등 4개 지역 단체장과 국회의원이 KTX 수도권 동북부 연장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KTX 수도권 동북부 연장 사업은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아 이 지역 320만 주민은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다. 책임 있는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과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KTX 수도권 동북부 연장 사업은 강남 수서부터 노원구 광운대역을 지나 의정부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됐습니다. 순항하던 사업에 미묘한 기류가 감지된 건 올 초.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C 노선이 예비타당성 통과 등 본격 추진되면서부터입니다. 정부는 같은 노선을 지나는 2개의 고속철도 사업이 추진될 경우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KTX 수도권 동북부 연장 사업은 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가 예타를 할 때 GTX-C와 어차피 KTX가 의정부까지 가려면 GTX-C가 놓여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어떻게 보면 이제 부록처럼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해당 지역 정치권은 KTX 동북부 연장은 국토 균형 개발은 물론 장기적으로 남북 경제 협력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원선으로 연결이 되어서 러시아 유럽까지 철도를 연결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구축하고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실현한다는 관점에서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희는 촉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정치권은 KTX 수도권 동북부 연장 운행 준비위원회를 출범하고 관련 부서 장관 면담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필요할 경우 주민 서명 운동까지 돌입할 예정입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화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서울자치구를 순회하며 예산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총선을 앞두고 서울 전 자치구를 돌며 예산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내년 총선에 관여하는 행위라며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또 이는 공무원 중립 의무 위반이자 민주당 이익을 대변하는 선거 관여죄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9일부터 중랑구를 시작으로 내년도 서울시 예산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는 취지라며 선관위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해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간 자본이 투입되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의 제3자 제안 공고가 내년 3월 25일까지 실시됩니다. 참여를 원하는 민간 사업자는 사업 제안서를 공고 기간에 제출하면 됩니다. 서울시는 2단계 평가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우선 협상 대상자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민간 사업자는 석관동 월릉 IC에서 청담동 삼성 IC 구간 10.4km 구간에 지하 터널을 조성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2021년 실시 협약을 체결하고 2026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이 마무리되면 월계 강남 구간이 10분대로 단축될 전망입니다. 서울시회가 올해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1년간 의원들의 의정 활동은 질적 그리고 양적 성장이 돋보였지만 막판 갑질과 성희롱 논란이 불거지면서 아쉬움도 남기고 있습니다. 엄정규 기자입니다.
점은 그 자체로 의미가 충분하지만 그 두 번째부터는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서울시의회의 지난 1년은 의원들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만큼 성과가 돋보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10대 의회 개회 이후 올 6월까지 1년간 의원 발의 안건과 연구단체 회의 개최 수, 토론회와 공청회 개최 수 등이 증가세를 기록하며 일하는 의회로의 이미지를 높였습니다. 깨끗한 의회상 정립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청렴협약을 맺고 의원들은 청렴서약서에 서명하는 등 투명한 의회로 거듭나려는 노력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같은 신뢰 회복 노력을 바탕으로 광역의회 권한 강화에도 나섰습니다. 국회에서의 처리는 불투명하지만 그동안 꾸준히 의회가 요구했던 정책 보좌관 도입과 의회 사무국 인사 독립 등의 내용이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포함되는 성과도 올렸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아직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고, 하지만 최근 서울시의회는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의 갑질과 예결위 소속 의원의 성희롱 발언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어떻게 바로 앞에 앉아가지고 미모도 고우시고 내가 얘기를 많이 하고 싶어서 그러는지 장님하고만 얘기를 하게 되네. 지난 6일 교육청 연수안 심사 때 본인이 전 부적절한 발언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공개 사과를 드립니다. 실제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여러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어쨌든 간에 이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은 교육청 공무원들, 심심한 마음 깊은 곳에서의 위로와 위원장으로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변화된 의회의 모습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가서려 했던 서울시의회의 지난 1년, 깔끔하지 못한 마무리로 아쉬운 5점을 남겼습니다. 들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서대문구의 내년도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올해보다 11% 증액된 6,060억 원입니다. 어떤 사업 예산이 포함됐는지 이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내년도 예산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환경 분야입니다. 올해보다 50억 원이 늘어난 360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서북3부구가 추진 중인 은평광역자원 순환센터 건립 분담금으로 34억 5천만 원이 편성됐고, 서대문구가 직영 운영을 추진 중인 단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운영기금에 25억 원이 잡혔습니다. 또 현재 단지 음식물 처리장이 중단된 상태라 내년엔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민간업체에 맡겨야 하는 상황. 이에 대한 비용 30억 원도 편성됐습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상권 활성화 사업 예산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먼저 이대거리를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한 예산 3천만 원이 투입됩니다. 경관 조명과 포토존 등이 거리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대한 노점상들이 입점한 신촌 박스케어 운영을 위해 예산 5억 7천만 원도 편성됐습니다.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됩니다. 포방터 시장 주차장이 정비되고 유진상가와 인왕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무료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비도 지원합니다. 여기에 내년 상반기 중으로 모바일 지역화폐가 50억 원 규모로 발행될 예정입니다. 올해 이어 내년에도 추가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현재 북가자동에 건립 추진 중인 산후조리원을 위해 올해 24억 원이 편성된 데 이어 내년에 예산 5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또 공사비를 부풀려 문제가 불거진 부가형 과성교 건설을 위해 서대문구가 구비 7억 5천만 원을 편성했고, 곧 새로운 업체가 설계 용역을 맡아 진행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혜진입니다. 광진구 자양동에 자활사업단이 운영하는 순댓국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장사라 많은 것들이 서툴지만 꿈을 가진 이들에게는 매 시간이 배움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조성협 기자입니다. 얼핏 보면 그냥 순댓국집. 그 안에서 부지런히 국물을 고아내는 모습이며 친절히 손님을 맞는 모습 역시 여느 가게와 다름없습니다. 점심시간엔 자리가 꽉 찼습니다. 음식을 만들고 나르느라 정신없지만 손님들이 남긴 맛있다는 말 한마디가 피로를 가시게 합니다. 개점 한 달,
차츰 적응 중입니다. 이게 해보면은 어렵지는 않은데 알고 나면 어렵지는 않은데 처음에 이제 머릿속에 잘 안 들어가서 그래서 조금 그게 힘들었어요. 광진구 자양동에 문을 연 기업 연계형 자활 순댓국집입니다. 민간 기업이 프랜차이즈 매장을 제공하고 지역 자활사업단 인력들이 운영을 맡았습니다. 처음 해보는 사업이라 장사 수완도 없고 아직 음식을 만드는 것조차 익숙하지 않지만 일자리도 제공받고 민간 기업의 기술과 노하우를 배울 수 있어 귀중한 시간입니다. 힘들어하신 거를 또 통해서도 이제 또 재밌어하시는 게 좀 보이십니다. 이제 업무를 진행 익숙하게 되면은 이제 이게 또 자활 기업으로도 나갈 수 있는 프로모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순댓국집의 하루 평균 매출은 80만 원대로 연 매출 목표인 3억 원 달성을 향해 순항 중입니다. 일정 기준의 매출 목표를 달성하면 직원들에겐 성과급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이곳의 수익금 중 일부는 희망 통장에 적립해 직원들의 창업에 쓰입니다. 이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 예상외로 많아서 전부 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 수익금 중에 적립해놓은 걸로 창업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광진 지역 자활센터는 자양동 순댓국집을 비롯해 2개의 편의점 등 모두 4곳의 기업 연계형 자활 점포를 운영 중입니다. 이들은 새해에 또 한 번 민간 기업과 연계한 밥집을 개점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한국 대중가요 100년의 역사를 담은 전시회가 송파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기 힘든 음반사의 인수에 광고하며 세계 음악 시장을 뒤흔든 K-팝의 자취까지 한국 대중음악사를 한 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태윤영 기자입니다. 전통 성악곡 모음집과 지금은 생소한 숫자 악보, 세월을 머금고 노랗게 빛바랜 노래책들이 진열대를 채웠습니다. 1960년대 한국 최초의 댄스 가수 고 이금희의 무대 의상이 화려한 자태를 뽐냅니다. 세계 음악 시장에서 인정받으며 한국 가요사에 한 획을 더한 K-팝의 자취도 눈길을 끕니다. 이런 음악책도 귀중한 사료가 되고 또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굉장히 신선했어요. 남진, 나훈아, 이미자 이런 저희 엄마나 아버지를 여기 한번 오셔갖고 보면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많겠다라는 생각. 광복 이전부터 현대까지 시대를 풍미했던 노래도 들어보고 잡지와 음반사의 인쇄 광고도 보며 추억 여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전시관 한편에는 추억의 음악다방 1일 DJ가 될 수 있는 포토존도 마련됐습니다. 노래책, 시대를 노래하다라는 주제로 한국 대중음악사 100년을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4월 문을 연 송파 책박물관의 첫 기획 특별 전시회. 송파구는 지난 2016년부터 6차례에 걸쳐 200여 점의 관련 유물을 수집하고 전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순히 악보와 노래만 담긴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경험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현대의 노래책을 토대로 한국 대중음악 100년사를 소개하고 이제 다양한 세대들이 함께 여기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동안 쉽게 접하지 못했던 한국 대중가요 100년의 모습은 내년 3월 말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12월 26일) 오전 9시 기준 21대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 현황입니다. 먼저 송파구 갑선거구입니다. 전 문재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던 조재희 예비 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송파구 을선거구에는 방송인 출신인 현 자유한국당 송파구 을 당협위원장 배현진 예비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송동섭 예비 후보는 57세로 금정기획 대표입니다. 전 바른미래당 송파을 지역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송파구 병선거구에는 오세용 어학원 CEO인 52세 오세용 예비 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현재 명지대 강사를 맡고 있습니다. 같은 선거구 이종식 예비 후보입니다. 46세 동국대학교 의과학연구소 연구초빙 교수입니다. 전 성균관대 인터랙션 사이언스학과 겸임 교수를 지낸 바 있습니다.
이정현 예비후보입니다. 55세 정당인이고요. 현 우리공화당 통일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56세) 개인사업가 강덕수 예비후보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강동구 갑선거구입니다. 유시우 예비후보 47세 정당인입니다. 현 유관순 열사 기념사업회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윤희석 예비후보 48세 정당인입니다. 전 청와대 홍보수석실, 정무수석실 행정관을 역임했습니다. (66세) 정당인 김충환 예비후보입니다. 현 동북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연구원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강동구 을선거구입니다. 삼선 국회의원 신재권 의원이 다시 한번 강동을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이해식 전 강동구청장도 일찌감치 선거 레이스에 뛰어들면서 본선보다 치열한 예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강동에서 다시 한번 재기를 노리는 이재영 전 의원도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현재 자유한국당 강동을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온화했던 기온의 출근길, 하지만 공기질은 온화하지 않습니다. 잔뜩 흐린 날씨에 지역별로 눈이나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건강한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